네, 반갑습니다. 간단하게 행사 소개를 해드리면 준비 일상 그 진년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뭔가 이제 1주년 기념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행사인데 평소에 이제 창작하시는 분들이랑 이제 접하게 될 때 그 결과물, 작품만 보게 되고 그 뒤에 사실 어떤 생각을 잘 모르잖아요. 직접 만나는 일도 좋고 뭐 사실 주변에 예술하는 분들이 많은 사람은 그나마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결과물만 바라보면 이제 좀 어색하기도 하고 뭐 잘못 이해를 하기도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뒤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것을 바탕으로 작업을 하는지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든 그런 행사입니다.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롱타임 노시 팀에서 이제 두 분이 나와주셨고 두 분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롱타임 노시라는 펑크 위주 음악을 하고 있는 밴드이고요. 데뷔는 2018년인가 18년도에서 활동은 이렇게 얇고 길게 꽤 오래 해오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야기하는 자리는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뭐 좀 떨리기도 하고 즐거울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기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정말 드리고 싶고 또 와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. 혹시 네. 이제 두 분이 나오셔서 두 분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두 사람의 것만은 아니잖아요. 네. 일단 좀 여러 얘기가 있을 것 같고 본인들이 얘기가 아니거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의미인가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. 이름은 제가 정했고 우리 용사 성민님이랑 같이 미팅을 사전 미팅을 할 때 제목을 뭐 할까요? 하다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좀 두 사람에 대한 것만은 아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고서 나쁘지 않다 그렇게 된 게 저희가 밴드고 4명인데 작곡 겸 작사라고 상담자라는 기획의 의도 때문에 저희가 2명, 4명 중에 2명만 지금 와 있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함께하는 팀으로서 문화의 다양성이나 이런 거가 만드는 사람이 그 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짓게 됐습니다. 이제 제가 먼저 얘기하고 재영이가 먼저 그 다음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좀 많이 가져왔어요. 노래들이나 가수들 많이 가져왔는데 그게 제가 약간 말할 수 있는 저의 그동안의 그 좀 문화적 작품들, 감상 방식은 이렇게 하나의 장르나 뭐 하나의 분야를 이렇게 외길 인생으로 쭉 하는 느낌이 아니고 그래서 그 일대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좀 긴 시간대를 이렇게 페이지별로 나눠가지고 이때는 뭐 이런 거를 들었었고 저 때는 뭐 이런 거 들었었고 이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가져왔고요.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가 어떤 작품들을 들었는지 봤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한 4가지 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어깨 너머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 이때는 사실 아마 그 형제 자매가 있으신 분들은 좀 공감할 수도 있는데 저는 7살 많은 누나가 있어요. 그래서 어렸을 때니까 그냥 누나가 보고 듣는 거를 그냥 반강제적으로 그냥 계속 주입을 다 했거든요. 어렸을 때는. 근데 그게 뭔가 싫지만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 계시는 이 분들이 저희 친누나께서 저희 친누나의 학창 시절에 저희 친누나가 굉장히 열렬하게 덕질을 했던 분들이에요. 근데 이제 그 누나가 영상 계속 보고 뭐 음악 계속 틀고 하는 걸 저는 그 꼬마 아이였던 저는 옆에서 계속 들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분들에 대한 관심을 뭐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가지게 됐고 이분들의 노래를 좀 이 노래는 좋은데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던 첫 번째 시기였던 것 같아요.
혹시 어떤 분들인지 정확하게 사실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. 네, 빅뱅이고 동방신기 그리고 김동률 씨, 그다음에 여기가 스냅이라는 일본 아이돌 밴드인데 일본에서는 되게 좀 전설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 옛날 과거에 활동했던 아이돌 밴드인데 이제 이 그룹이 저희 친누나의 그 덕질 인생의 약간 발원지 같은 곳이어가지고 이분들 진짜 제가 영상 찾아보면서 소름이 여러 번 돋았어요. 내가 이 노래를 이렇게 잘 알고 있다고, 내 DNA가 이 노래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고? 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 스스로 좀 재밌는 경험이었고요. 노래를 워낙 많이 가져와서 조금씩만 들으려고 하는데요. 이게 스냅이라는 아이돌 그룹의 노래이고요. 이 노래는 진짜 제가 첫 8글자를 그냥 인생 살면서 그냥 뜬금없이 나올 때가 있어요. 이 노래 첫 8글자가 아레카나 호쿠다치와 뭔 뜻인지도 모르거든요. 근데 이게 그냥 머릿속에 DNA 어딘가에 있어요. 그냥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들어서 노래가 이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있었다. 근데 그룹이 되게 가창력 이런 거보다는 예능감으로 쓴 그룹이 있어요.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스마스마라는 일본에서 이제 예능 방송처럼 고정적으로 하는 방송이 있었는데 저희 누나가 아마 그때 막 네이버 블로그 같은데 이렇게 자막 만들어서 그거 올리면 보는 그런 식으로 봤던 것 같은데 누나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, 하루 종일. 옆에 앉아서 보다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왜 이분들이 멤버 중에 초강남 씨는 한국에서도 예능 하고 맞아요. 있었어요. 사실 그분 안 보셔도 아닐 것 같아요. 네. 여기는 네. 그다음에 이제 저희 누나의 덕질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예요. 이제 일본 그걸 엄청 좋아하다가 한국으로 좀 와가지고 이제 빅뱅하고 동방신기 좀 초기 때 누나가 좀 많이 좋아했어서 노래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뭔가 진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타이틀곡보다는 뭐 여기 노래들도 이미 좀 유명한 노래들이긴 한데 이렇게 계속 플레이리스트가 돌아가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제가 좀 좋아하는 곡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넘어가요. 취향이 되게 또 신기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갑자기 김동률 씨랑 이적 씨랑 약간 유희열 씨랑 그런 쪽에 있는 분들도 좀 저희 누나의 취향이 바뀌어가지고 그때도 이제 이런 노래를 많이 들었다. 그 여기 오른쪽 이 앨범은 집에 이렇게 사놨었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갖고 놀다가 CD 플레이어로 풀었는데 되게 좋아서 아직까지도 좀 기억하고 있는 음악이어서 평소에 이적 노래 들을 때 이렇게 강하게 좀 고음을 울리는 그런 스타일의 노래를 많이 들었었는데 앨범 넘기다 보니까 수록곡 중에 이렇게 좀 연하게 부르는 노래가 있었고 또 수령 멜로디도 되게 예쁘다고 그때 당시에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한 초등학교 고학년 때 아니면 중학교 1, 2학년 때쯤에 들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런 시기가 있었고요. 제가 음악을 많이 가져오긴 했는데 이제 그때 봤던 좀 반강제로 주입당했던 영상물들이 있어요. 이것도 나 열심히 보고 있으면 가서 보고 노담의 칸타빌레는 그때도 진짜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. 그래서 뭔가 제가 같이 보자라고 절대 얘기는 안 했는데 누나가 좀 봤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을 했었다. 너무 재밌게 잘 봤었고 미안하다 사랑한다도 사실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소지섭 씨 이미지가 되게 강하게 박혀 있었습니다. 그랬고요. 이제 페이지 2로 넘어가게 되는데
이제 저도 이제 약간 취향 강점기를 떠나서 저의 취향을 좀 찾아가는 시기가 슬슬 왔던 것 같아요. 이게 공교롭게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랑 중학교 3학년 때 잠깐 외국에서 산 적이 있어요. 이제 좀 나가서 살다 보니까 그 문화의 취미생활하고 좀 거리가 생기게 된 거죠.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좀 찾아보게 되고, 그래서 새로운 가수들도 알게 되고 이런 시기가 왔던 것 같습니다. 초등학교 5학년 때 되게 특이하게 미국 힙합에 빠지게 됐었어요. 근데 그게 아마 제가 이제 처음으로 좀 탔던 장르가 되는 것 같은데, 그래서 뭐 그때도 뭐 그런 거 봤었겠죠. 뭐 네이버 지식인 네이버 뭐 그런데 내가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것들 위주로 봐서 미국 뭐 동부의 짱은 누구고 서부의 짱은 누군데 우리 총싸움을 해서 한 명을 죽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되게 되게 스스로가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. 아직 나무를 키고 없던 시절. 네, 맞아요. 딱 그 나무의 키에 역할했던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것들 열심히 읽었었어요. 그래서 뭐 동부에는 뭐 서부에는 스파가 있고 동부에는 비기가 있고 하면서 막 뮤직비디오도 찾아보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또 에미넴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장르에 대해서 이렇게 전지에다가 뭐 사진 붙이고 뭐 이 가수는 뭐 이런 가수에 이렇게 만들고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에미넴을 너무 좋아해요. 그 선생님이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. 이 사람은 위험하다. 그러니까 좀 리스닝 캐럴풀리 해라. 말을 해주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너무 좋았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나의 음악 취향으로서 내가 느낄 수 있는 이 배박감 자체가 좀 짜릿하다. 초등학교 원년 나도 그런 좀 유명한 음악?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끌리는 게 있었던 것 같고 사실 가사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그 뒤에 오는 타격감으로만 즐겼던 건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좋아했던 래퍼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라킴이란 분인데요. 이 노래도 진짜 오랜만에 들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. 그 이 앨범이 아마 제가 제 의지로 처음 샀던 앨범인 것 같아요. 네, 이런 식으로 굉장히 라이밍이 훌륭한 아티스트였던 것 같고요. 그때 아마 유튜브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있었던 것 같고 유튜브 통해서 막 타고 들어가다가 그때 또 좋아했던 그룹이에요. 그러니까 4인조 그룹인데 첫 번째로 랩하셨던 윌라이엔 좀 메인 프로듀서 같은 느낌이고 그 후렴에서 노래하신 분이 이제 펄기라는 보컬리스트인데 나머지 두 분은 이제 또 래퍼가 있거든요. 근데 그때 항상 들으면서 메인 프로듀서랑 펄기 비중이 너무 높은 것 같다. 그래서 좀 그 배분 자체가 불공평하다. 나머지 둘이 좀 서운할 것 같다.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초등학교 5학년 때. 그때부터 벌써. 네.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이제 그 누나가 좋아했던 동방신기나 빅뱅이나 이런 데들은 되게 그 배분에 세심하잖아요. 아무래도 그 각자 팬들도 있고 하니까. 그런 그룹 음악을 듣다가 이제 이런 그룹 음악을 들으니까 좀 다르다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. 그랬고요. 이제 여기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잠깐 발견했던 저의 첫 번째 취향이었고